공부 잘하는 일반고 갈 바에 진짜 아예 못 해버리는 양아치들 다 모이는 데 가가지고 우리가 내신을 따자 해서 들어갔는데 어느 한 날은 금연 캠페인 뭐 해가지고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점심시간 때 점심 먹고 화장실 앞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담배 피러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알지 모르겠지만 화원 선택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지금. 화원 좀 어떻게 생각해? 하지 마세요. 아, 그 정도야? 엔수의 신 61화입니다. 미민우가 진행하는 콘텐츠 중에서 이 헬스터디라는 콘텐츠는 1년 만에 수능 성적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콘텐츠인데요. 헬스터디 콘텐츠의 시즌1, 이 시즌2를 거듭하다 보니 정말 대한민국 수험생이 1년 만에 수능 성적을 올려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볼 엔수의 신 61화 주인공은 단 1년 만에 이 수능 성적, 국수형 탐탐 성적을 54235에서 무려 11121로 올려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성적 향상이 가능했을지 오늘의 주인공 지금 만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진우 씨, 그 엔수의 신 61화 주인공 김진우 씨 맞으실까요? 맞습니다. 저희 엔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 의대 21학번 김진우라고 합니다. 또 조선대 의대 합격생이 나와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굉장히 우연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학창 시절에 김진우 씨는 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학원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다니는 학생이었나요? 아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딱 영어, 수학만? 고등학교 때 쭉 다니다가 2학년 때인가 학원을 끊었죠. 뭐 특출난 장기라든가 그런 기질이 좀 있었었나요? 제가 꿈이 방송 PD였다 보니까 예. 영상 편집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긴 했죠. 영상 촬영하고 기획하고. 그래서 방송부도 했고 그런 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UCC였나요? 제 세대는 아닙니다. 제 세대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기억은 없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학원도 거의 절반은 빼먹었던 것 같고 중학교 들어갈 때는 또 롤을 그때 접했다 보니까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셨나요? 그때 이제 미성년자면은 아마 PC방이 9시인가 그때부터 받을 거예요. 9시부터 10시인데 쭉 있었죠. 티어는 좀 어떻게 되셨나요? 그 당시에 다이아였죠. 좀 재능이 있었다 보니까. 게임 내선 주도를 하셨는데 공부를 주도하지 못했나요? 안타깝게도 공부를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사실 평범한 게임 좋아하고 이런 남학생의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뭐 PD 꿈이 이어지나요? PD는 아시다시피 문과 쪽이잖아요. 아무래도 고등학교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과는 먹고 살 길이 없다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갖고 공대나 가야겠다. 취업 잘 되는 과를 좀 많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신 성적 자체가 막 안 좋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열심히 수업은 좀 잘 따라가셨나요? 수업은 잘 따라갔는데 이게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원서 쓸 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친구랑 전략을 짰죠. 공부 잘하는 일반고 갈 바에 진짜 아예 못 해버리는 양아치들 다 모이는 데 가가지고 우리가 내신을 따자 해서 들어갔는데 어느 한 날은 금연 캠페인 뭐 해가지고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점심시간 때 점심 먹고 화장실 앞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담배 피러 들어가더라고요. 식당에서 싸움도 자주 나고 그런 학교였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들어보니 공부에 집중하기는 다소 어려웠던 그런 이제 학교 환경임에는 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인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공부를 좀 잘 이어갔나요? 1학년 때는 사실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2학년 때 좀 큰 계기가 찾아왔죠. 저는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에 출근을 하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아마 부모님의 이혼이 그때 겹치면서 조금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공부를 시작을 했죠. 뭐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서점에 일단 가가지고 내가 들어본 교재는 일단 수능 특강이니까 수능 특강을 과목별로 그냥 샀어요. 아시다시피 수능 특강은 좀 개념이 잘 돼 있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완전한 개념서라 보기는 어려워요. 수특을 사가지고 개념 쫙 읽고 문제 풀고 틀린 거 다시 보고 그것만 계속 봤어요. 그렇게 새벽 2시까지
항상 쉬는 시간에도 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올라와서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1학기를 엄청 잘 본 거예요. 전교 1등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한번 해가지고 네. 엄청 기뻤죠. 와. 엄마 아빠가 예.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그 생각에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막 내가 잘해서 이렇게 기뻤다 이것보다는. 네. 그러다가 이제 2학기도 그 힘을 받고 했었는데 1학기보다는 조금 이제 풀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성적이 그나마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제가 좀 오만을 했죠.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 사실 고3 1학기가 내신에서 비율도 굉장히 높고 고3 들어가니까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생겨요. 맞아요. 3학년 1학기 때 1등급이 1명, 2등급이 2명, 3등급이 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네. 인원이 적은 나눠지기도 거예요. 하고. 네. 그렇게 됐는데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고3 1학기 때 무너졌죠, 많이. 그렇게 좀 그 수능까지 흘러가나요? 뭐 수시도 안 쓰셨나요? 고3 때 내신을 그렇게 못 보고 근데도 이게 수능까지 그게 쭉 간 거죠. 등급에 안 맞는 문제집만 엄청 풀고 머리 쓰기 싫으니까 막 양치기만 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고3 허수의 전형적인 표본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시 6장에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쓰셨나요? 안 되는 건 알지만 서울대 일단 직윤을 받았고요. 학교에서 직윤을 받아냈어요. 서울대를. 예. 고려대 쓰고 연세대 썼고 성대, 경희대, 중앙대였나? 정말 그 수험생 친구들이 많이 원하는 그 대학교들 위주로 좀 작성을 하셨는데 전공은 뭐 기억나세요? 어디 정도 쓰셨어요? 원래 2학년 때까지는 제가 화학공학과를 희망을 하다가 3학년 그 내신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식품 쪽으로 틀게 돼요. 대학 타이틀에 좀 미쳐 있었죠. 결국에는 6덜을 하고. 그렇다는 것은 이 최저 학력 기준을 사실 전혀 못 맞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역 때 그 몇 학년도 수능이었나요? 20학년도 수능. 수학에서 이제 가형과 나형으로 나눠져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과 계열의 진학을 선택한 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가형을 응시했다는 거예요. 탐구는 뭐 선택하셨어요, 결국? 화원 지우 제가 이제 또 서울대 직윤을 받았으니까 두 과목 중에 만만한 게 뭐냐? 지투겠죠. 그럼 이제 과학탐구 선택이 화원 지투였다는 거죠? 화원 지투했습니다. 그럼 이제 총 등급이 어떻게 됐었죠? 국어 5등급. 거의 뭐 문맹이었죠, 뭐. 수학 4등급. 영어 1등급 맞았나요? 아니요, 2등급. 자, 과탐은 어떻게 했었죠? 화학원을 3등급을 받고 지투가 5등급이 나옵니다. 5, 4, 2, 3, 5. 사실상 그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땐 처참한 성적이지만 이게 통합수능 이전이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성적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고 봤다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약간 이런 정도의 성적인 것 같습니다. 5, 4, 2, 3, 5의 성적을 받고 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고3 1학기 내신을 봤을 때 그 내신 채점을 하는데 하나씩 틀릴 때마다 진짜 살갗이 찢겨나가는 느낌? 그 정도로 부담감이 심했어요. 근데 이거를 쭉 갖고 가다가 수능을 그런 등급을 받으니까 그냥 멍 때리면서 계속 울면서 집에 처박혀 있었죠. 아무 연락도 안 받고 누구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있다가 어쨌든 제가 무단결석을 한 거잖아요.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한번 이 출석 관련해서 학교 한번 와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갔는데 그때 후드 쓰고 코로나도 아니었는데 마스크도 쓰고 일부러 그 수업 시간 때 갔어요. 왜냐면 쉬는 시간 되면 교무실로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갔는데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종이 치더라고요. 쉬는 시간이 된 거죠. 예.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확 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도망치듯이 학교를 빠져나왔어요. 딱 학교를 나왔는데 이 다리 밑으로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구나. 정신과도 갔고 경도의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을 진단을 받고 네.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수능이 끝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바로 독학재수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독재학원을 가서 바로 좀 공부를 열심히 시작하셨나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 아무래도 재수 초반이다 보니까 모든 공부를 생 기초부터 했어요. 수학도 사실 고3 조금 이과 되는 친구들은 네. 막 뉴런도 풀고 하면서 당시에 어느 정도 어깨가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수를 시작하면서 센부터 그냥 다시 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6월, 9월 이제 모의고사까지 치르고 이제 수능까지 가시는데 공부하실 때 뭐 과외, 현강, 뭐 인강 이렇게 있을 텐데 줄곧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뭐 당연히 제일 많았겠고 네. 거의 인강으로 들으셨나요? 네, 그렇죠. 현강은 그럼 아예 안 다녔나요? 현강은 안 다니다가 예. 그때 인강으로 심찬우 선생님을 접하게 돼서 이거는 현강을 가야겠다 싶어서 현강은 심찬우 선생님만 들었고요. 어느 정도 좀 몰입을 해서 공부를 했나요? 눈 뜨고 있을 때는 항상 머리가 돌아가 있었죠. 그때 학원을
7시인가까지 가고 제일 늦게 가는 거죠. 10시 퇴원인데 한 10시 반쯤 이렇게 퇴원을 하고 네. 집 가거나 이런 이동 시간이 사실 좀 크다고 생각을 했어서 네네네. 편도로만 20분 정도 걸리니까 네. 정리본을 읽는다던가 네.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 기사 같은 걸 읽는다던가 점심 때 뭐 밥 먹을 때도 항상 그때는 좀 부담이 되지 않는 인강을 좀 틀어놓고 그냥 한때는 밥을 안 먹었었거든요. 밥은 식당에서 먹었거든요. 독학재수 학원에 있는 식당 네네. 그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또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공황장애가. 거기서 외부 식사가 금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선택했냐면 점심 저녁을 안 먹어버리고 네. 집 가서 라면 하나 먹고 자고 그럼 사실 정말 건강에 좋지는 않은데. 그러다가 몸이 못 버티는 거죠. 예예예. 어느 날 화장실을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머리가 핑 도는 거죠. 이게 그렇죠. 눈앞이 흐려지면서 아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겠구나 해서 집에서 삶은 계란 같은 거 좀 네. 싸와가지고 점심 때 남들 식당 가서 먹으면 난 네. 공부하던 자리에서 허겁지겁 계란 그냥 꺼내가지고 어. 입에 우겨 넣고 삼각김밥 같은 거 사가지고 화장실에서 또 변기칸 들어가가지고 네. 그랬던 적이 있죠. 거의 뭐 하루에 한두 끼 정도로 해결이 되는. 그래서 그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보다 10kg 이상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11월 정말 수능 직전까지 달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해 6월, 9월 성적도 좀 올랐었나요? 재수 상반기 때 겸손하게 하면서 기초부터 쌓아와서 그런지 육모 때 좀 잘 봤어요. 2, 1, 2, 1인가? 재수생 성적 향상 여러 후기들을 저도 보지만 이 정도의 상남자 스타일로 공부를 해낸 친구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능 재수 때 당일날 좀 추억을 하시나요? 뭐 지금은 국어 푸는 순서가 다르지만 맞아요. 그때는 화작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첫 페이지 넘길 때 있잖아요. 예. 그 싸움이었는데 누구든지 다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죠. 정말 그때는.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 왼쪽에 누가 봐도 허수인 것처럼 보이는 고3처럼 보이는 친구가 다리를 계속 이렇게 꼼짝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와 저는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는 줄 알았는데 걸로만 신경이 가더라고요. 그럼요. 네. 거기다가 화작 첫 페이지 막 남들 넘기고 있고 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진짜 정신없이 막 풀었어요 국어를. 예. 정말 진심으로 국어가 끝났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50점대? 진짜 그 정도로 망했다. 근데도 좀 정말 신기했던 게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 보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 뒤까지는 좀 무난했나요? 수학부터는? 어느 정도? 근데 다리 꼼지락거리던 친구 예. 제가 쉬는 시간에 가서 얘기를 했죠. 저기요 다리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친구가 막 꼼짝 않고 있더라고요. 수학 때부터는. 채점을 하고 본인의 거의 역대급 점수가 나왔는데 그때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정말 좋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채점 전까지 망한 줄 알고 있었어요. 특히나 국어가. 집 가는 버스 안에서 엄마가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잘 봤냐고. 담담해지면서 못 봤는데 괜찮아 라고 보냈어요. 우리 아들 장하다 라고 기특하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근데 집 가서 딱 채점을 하는데 그런 성적이 뜨니까 1차로 그렇게 놀라고 채점을 했으면은 오르비 같은 데 들어가서 이 점수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못 참죠. 올리니까 네. 어떤 한 분이 확신을 갖고 말하시는 거지. 야, 이 정도면 지사이 가능하다. 네. 진학사 돌려보니까 조선대 의대가 5칸, 고신대 의대가 6칸, 가천대 한의대가 7칸. 3개 다 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우 씨가 선택한 대학교는 조선대 의대가 되겠습니다. 21학번으로 최종적으로 입학에 성공하셨습니다. 재수까지의 과정이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풀었던 교재나 어떤 강의 목록들이 굉장히 정말 수험생 친구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남아있나요? 학원에서 너무 홀가분해가지고 싹 갖다 버렸죠. 국어 빼고. 그래 좀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진우 씨,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그 자료를 좀 아득바득 가져오신 것 같아가지고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누구죠? 오, 되게 달라요. 역대 본 생기부 중에 정말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3학년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 생활 부적응 17일, 두통 9일, 미인정 개인 진로 활동으로 인한 미인정 지각. 정말 큰 입시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강 경력은 정말 학교 내에서 여는 행사라든가 이 대회를 좀 성실히 참여한 모습이에요. UCC 있네요. 아까 이렇게 세대 차이 난다고 저를 약간 좀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1학년 때 내신입니다.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의 내신을 좀 받았어요. 2학년 때의 내신입니다. 2등급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1등급을 맞으면서 공부로서의 도파민 폭발, 본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그죠? 왜 입시 스트레스를 겪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3학년 내신입니다. 그러니까 줄곧 1등급을 잘 받아오시다가 1등급은 한문 한 개였었을 정도로 이제 웃으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입니다. 성품이 온화하며 교우 관계가 좋고 운동을 통해 우위를 다지는 등 여러모로 모범적인 학생. 학교 행사에도 흡연 예방 등 동영상을 여러 편 제작함. 나오면 안 되는 그 학생들의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진취적으로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학급 자치 회장을 또 3학년 때 하셨어요. 네, 반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내용들을 보아하니 저희가 이전까지 나눴던 그 얘기들이 주작이 아니었음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1학년도 6월 18일 모의평가, 그러니까 재수 때 당시에 6월 모의평가 121, 23. 그 실제 등급은 국어는 2고 이었을 화학이 또 2로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화학이 오히려 올라가고 국어가 내려간 네. 현역 때 5등급, 4등급이었던 국수를 2로 6월까지 올렸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너희들은 대학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들이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누구죠? 이거 김동욱 선생님 그 문자 서비스인 것 같아요. 당시 김동욱 선생님 인강을 그냥 이것만 신청했어요. 당시에 이제 예비 57번 다군에서 확보했던, 그러니까 이것도 붙었다는 거예요. 네, 고신대학교. 고신대가 많이 돌아가지고. 네. 자, 그다음에 가천대 한의학과를 써서 이제 이거는 합격을 받았었고, 또 재수 때 그래도 논술 다 쓰셨어요. 돈 낭비한 거죠 사실. 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5개 29만 3천 원. 사관학교 1차 합격. 이건 재수 때 사관학교 능시하셨나요? 네, 보통 이제 실전 연습한다고 아마 맞아요. 많이들 응시하는 걸로 아는데 저도 사관까지 응시해서 합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적 향상을 이뤘습니다. 요즘도 경찰대나 사관학교 많이들 응시하기도 하죠. 김진우 씨가 이제 성적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수능 성적표는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성적 증명서 한국사를 빼고 54, 235 당시 가형이고 G2 같은 경우 100분이 52%까지 딱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려 1년 만이죠. 2021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성적 증명서 11121 성적을 맞아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당시에 몇 개 틀렸을까요? 가형 이러면. 한 개 틀렸습니다. 현역대의 국어 표준 점수가 97점이었는데 100분위로 97%가 나오면서 정말 잘 된 것이죠. 네. 본격적으로 김진우 씨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과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어는 심창훈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줄곧 들으셨어요? 네. 심찬우 선생님 접하기 전까지는 계속 4등급대로 유지하다가 그 심찬우 선생님 강의를 조금 듣고 깨달음이 살짝 온 거죠. 그래서 6월 때 저런 갑자기 급상승이 된 거. 2등급까지? 네. 그리고 수능날 최종적으로 1등급까지 확보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준 씨가 약간 그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심창훈 선생님의 편지죠. 네, 종강 편지입니다. 네, 이 정도 길이로 당시에 이거를 받고 수능장에 가서 수능이 딱 끝나고 퇴실 대기할 때 그때 읽어보라고 이제 주신 거거든요. 실제로 읽었나요? 네, 읽었죠. 정말 그 고점을 찍고 읽는 그 기분 또 어떠했을지 대단합니다. 수학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수학부터는 교재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양승진 선생님의 기출과 대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날 들고 간 자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양승진 선생님만 들었나요? 양성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개념 빼고 풀커리를 들었고 현우지 선생님 뭐 뉴런이라든지 그런 강의도 들었고 이창무 선생님, 배성민 선생님 찍먹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수학을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하셨나요? 최소 6, 7시간? 거의 공부량의 반 정도? 네, 맞죠. 영어부터는 좀 플래너를 보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이투스 플래너. 여기는 이제 멘탈적인 내용도 좀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최고가 되려고 목숨 걸고 노력하듯이 공부해서 똑같다. 화장실 갈 땐 공부할 거리를 생각해서 가자. 와, 그냥 싸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쌌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리로지가 그러니까 이명학 선생님 강의를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조금 들었어요. 그 나머지는 또 기출만 하셨나요? 영어는 사실 부담이 덜 했기도 했고 그때는 EBS 직접 연계가 컸으니까 영어가 사실 그래서 EBS만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주간지 뭐 따로 좀 구입을 하셨나요? 독재학원에서? 아마 션티 강산 티센스였나? 네, 그거 풀었습니다. 션티쌤 주간지로 보셨다고 해요. 화학하고 지구과학 공부는 좀 어떻게 하셨나요? 화학은 박상현 선생님 풀커리를 탔고요. 지구과학은 오지훈 선생님 풀커리를 타면서 박선 선생님 듣는 정도? 8월에 사무치게 외롭다. 네, 사무치게 외롭다. 친구들도 잘 지내고 가족도 옆에 있고 여자를 그만큼 힘드셨다는 거지. 그만큼. 자, 이렇게 그 1년은 얼마나 뜨거웠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우 씨, 네,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 좀 목도 좀 타시죠? 좀 탑니다. 좀 음료수 마시면서 좀 마무리 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진우 씨, 네, 제가 좀 말을 편하게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몇 살이야? 24입니다. 엔수에시는 우리 나온 분들한테 매번 좀 작은 선물을 주는데 좀 운동을 좀 좋아하잖아. 운동하면 또 이거 아니겠어? 이거 좀 저기. 이거 좀 잘 먹어라 야. 네, 잘 먹겠습니다. 저도 드릴 게 있는데 진짜? 이게 오! 초상화인데 오, 조상아. 액자로 해서 오, 야, 너가 만들었어? 제가 그렸어요. 오, 진짜? 아니요. 야, 신우야. 일단 먹어라 좀. 그 사실은 수능을 본 지 좀 됐잖아.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그 화원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본인이 알지 모르겠지만 화원 선택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지금. 화원 좀 어떻게 생각해? 하지 마세요. 그 정도야? 본인이 고1, 고2다 아니면 재수를 할 생각이다 그러면 안 하셨으면 왜? 계산 머리가 좀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감각이 좀 좋아야 된다 해야 되나? 그러고 타임어택이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중간에 계산을 한 번 삐끗한다? 시험 전체가 망가질 가능성도 높고 돌아갔으면 생지를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또 하고 그 조합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요즘 뭐 하고 지내? 집에서 유튜브나 찍고 그냥 노베이스 김진우 페탈이라는 그 명의더라고. 근데 사실 보니까 내신 성적이나 여러 가지 밀어봤을 때 뭐 제로 베이스 수준은 아니야 사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올렸다는 게 통합에서 1등급 찍는 거와 또 차원이 다른 개념이니까. 그렇게 힘들었다가 극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는 큰 자부심이긴 해요. 오늘 뭐 미처 다 다루지 못한 그 좀 구체적인 공부법 얘기들은 요 여러분들 채널에서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미미는 알고 있었어? 고3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3 때였으면 19년도잖아요. 그때 아마 유튜브를 처음 처음이야 그때가. 맞아. 정확해. 와, 완전 내 바닥을 봤구나. 바닥이셨죠. 예. 노베이스 의대생 페탈이라는 유튜브 채널 활동하고 있는 김진우 씨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수능이 한 달 남짓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다시금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는 기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줘서 좀 너무 고맙고 또 2025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 올해 수능에 임할 수험생들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한이 없이 보낸다면 후회스러운 수험 생활은 아니지 않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과가 좋은 친구들 중에서도 반수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과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셔야 좋은 대학을 가서도 아쉬움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엔수의 61화 주인공 김진우 군이었습니다. 자, 우리 김진우 군의 앞으로 인생 파이팅!